셋. 안녕하세요. 승보쌤입니다. 오늘은요, 의원 면직 2탄입니다. 지난번에 민상기님이랑, 네. 오늘의 일기 관련해서 개발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라면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직업을 창직하신 분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라면 직업도 있어요?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11년째 라면을 맛보고 소개하고 있는 라면 평론가, 라면 정복자 피키 지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면 정복자. 라면 정복자. 자, 그러면 이 직업이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그러네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처음 그랬는데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라면 평론가라는 직업이 원래 없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11년째 라면을 소개했는데 작년부터 전문적으로 제 인생을 걸고 라면을 소개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면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라면 행사, 명소, 인물들을 취재해서 소개하는 라면 문화 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와. 최근에는 라면의 역사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네. 또 많은 축제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처음 들어봐요. 너무 신기해. 물어보면 질문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말이 약간 꽂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물론 저도 라면을 먹지만 라면 그렇게 좋아하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2020년까지 1인당 라면 소비량 세계 1위였어요. 1위예요? 일본 아니고? 일본 아니고 일본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1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면은 그 음식 라멘이 아니라 인스턴트 라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틀려내죠. 2021년부터 우리나라를 제치고 1위가 된 나라가 있는데 혹시 진짜 우리나라 역전당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2위입니다. 중국. 땡. 아니요. 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답입니다. 네, 베트남이 2021년부터 정말요? 2023년 작년까지 1위를 했어요. 와.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8개, 1년에 78개. 평균 78개. 그러니까 지금 1년에 78개를 안 드신다면 누군가가 더 많이 라면을 먹어서 평균을 이제 높이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은 82개를 먹고 있어요. 진짜 많이 먹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면량이 베트남 라면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라면을 먹고 있다고. 양으로 치면 양으로 보면 아직 뒤지지 않는다. 네, 그런 라면 사랑이 각별한 한국에서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라면 평론가로 한번 활동해 보자고 나왔습니다. 블루오션 맞네요. 대단합니다. 와.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던 그 베트남 라면은요, 제가 여행 갔을 때 봤던 건 이렇게 쌀국수가 겉면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이 라면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 베트남 아까 말씀해 주신 베트남에 그 쌀국수 형태의 겉면 형태도 있고요. 또 유탕면, 기름에 튀긴 유탕면 형태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팔리고 있는데 라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이 라면은 일본의 면 요리 라멘을 본따서 만든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네. 원래 그 라멘이라는 면 요리는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중국의 중화소바라는 것이 이제 들어와서 만들어진 면 요리였는데요. 그걸 1958년에 어떤 혁신적인 사업가 안도 모모오쿠라는 분이 누구나 어린아이도 아무 요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뜨거운 물만 부어서 간편하게 먹는 음식으로 발명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이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그러면 라멘과 라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용어인데 일본에서는 라멘과 인스턴트 라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멘이라는 음식이 워낙에 뿌리 깊게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라멘이라는 음식이 도입된 것보다 인스턴트 라면이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스턴트 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라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라면과 라멘을 구분하지 그 라면과 인스턴트 라면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저는 진짜 그냥
라멘을 우리말로 바꾼 게 라면이라고 생각했고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런 경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확하게 라멘과 인스턴트 라면이 다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용어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 즉석식품 라면을 라면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라면이라는 음식은 그냥 급할 때 봉지 네. 뜯어가지고 딱 쌀만 한 끼를 때운다? 때우는 느낌이라서 라면으로 어떤 컨텐츠나 혹은 평가나 평론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면이 얼마나 좀 매력적인 음식인지 한번 소개를 라면 영업자. 라면 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은 일본으로부터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라면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면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라면을 도입해 줄 때 그 기술을 전수해 주신 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일본은 라멘이라는 음식에 계속 비교돼서 발전해 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네. 한국은 라멘이라는 요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네.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이제 10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라면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더니 최근에는 K푸드의 선봉장으로서 전 세계에서 엄청 불닭볶음면. 네, 맞습니다. 불닭볶음면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엄청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냥 순간 그냥 인기가 있어서 확 네. 뜬 거고 이렇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변이 이렇게 쭉 네. 펼쳐진 거네요. 우리나라의 그 라면에 대한 그 위상이. 네, 그리고 또 그게 불닭볶음면 같은 라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전에 그 전에 이제 삼양식품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인구 대비 엄청난 양의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기업들이 매달 새로운 라면들을 개발해서 출시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외면받은 라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라면들이 약 600여 종의 라면들이 지금 마트, 편의점,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는데 네. 잘 모르셔서 다들 이제 한 100개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라면 시장이 진짜 좋네요. 엄청 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한 개 더 궁금한 게 요거 더 있으면 라면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라면과 관련된 뭔가 좀 재미난 역사적 뭐 이런 거 혹시 이야기? 없나요? 이야기? 재미난 역사 이야기. 아까 우리나라 라면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게 된 이제 그 역사를 네. 되돌아가 보면 한국의 라면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 라면들과 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특성인데 네. 그게 바로 우리 최초의 라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라면이 도입됐을 때 언제였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굶주림에 겪을 때였어요. 당시 어땠냐면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죽을 끓여서 꿀꿀이죽. 팔았는데 꿀꿀이죽 맞습니다. 그 죽이 단돈 5원에 팔렸는데 사람들이 그게 영양식품이라고 정말 오랫동안 웨이팅을 해서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먹는 그런 정도의 굶주림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의 기업가 전중인이라는 분이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을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최초의 식품이라면 가격도 비싸게 나올 수 있고 뭔가 좀 최초니까 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0원의 가격 꿀꿀이죽의 2배 꿀꿀이죽이 5원이었는데 10원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출시를 했고 양도 일본의 라면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추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라면이고요. 또 한국 분들은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해외에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 대비 라면의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또 우리나라 라면들이 해외 수출되면 비싸게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팔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화적인 토대 속에서 한국 라면이 사랑받았고 또 그 토대 속에서 발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해외 나가면요 면 양이 되게 적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베트남 라면들 같은 경우 네, 아침이나 야식 같은 걸로 간단하게 그렇게 드시는데 우리 컵라면처럼 그렇게. 네, 컵라면처럼 드십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600종이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네. 벌써 이렇게 되고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먹던 라면만 먹고 네, 맞습니다. 진 뭐 이런 거 아는 거. 매운 뭐 이런 거만 네. 먹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라면이 고만고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라면도 뭔가 세계화되고 있으면 프리미엄 전략 같은 것도 있나? 네. 뭐 이런 라면 전략도 다양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600종들이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차별화. 차별화나 네. 아니면 프리미엄화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프리미엄화 같은 것도 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회사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유명한 제품의 자매품 개념으로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적 뿌리는 저렴한 가격에 네. 한 끼 식사를 대신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비싼 라면의 가격들이 잘 팔리지는 않는데 최초로 성공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기존의 라면들보다 가격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를 창출해냈고 해외에서는 거의 2배 가격에 팔리는데도 지금 그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공장을 풀가동해도 그 수요를 못 따라잡을 정도로 팔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 라면들 아까 말했던 그 매운 라면 같은 경우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또 더 좋은 인기를 받으면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라면 한 봉지에 제일 비싼 건 한 어느 정도 하나요? 한 봉지 기준으로 지금 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편의점과 마트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게 거의 제일 비싼. 네, 거의 제일 비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미엄 전략을 네. 하는 기업이 최근에 라면 사업에 도전한 그 닭고기로 유명한 기업 하림에서 이제 장인 라면이라든지 그런 프리미엄 라면들 네.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를 좋은 걸 쓰고 좀 고급으로 만드는데 아직은 좀 인기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의 선입견을 깨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라면은 이제 좀 네. 약간 저렴하고 조금은 저급한 음식이다라고. 그럴 수도. 4개, 5개 기준으로 3, 4천 원짜리가 평균인데 있는데. 한 8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는 분들이 이거 쓰고? 있지만 네. 이제 손이 잘 안 가고 실제로 점유율도 한 1%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선생님이 많은 라면을 아마 드셔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의 개인 취향, 네. 아 이게 최애다, 이게 제일 맛있다 싶은 라면은 어떤 거세요? 일단 저는 좀 매운 라면을 좋아해서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까 말했던 불닭볶음면 혹은 틈새 라면, 뭐 신라면 더레드 뭐 이런 매운 라면류를 좋아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이색 라면으로 콩국수 라면 이런 제품도 있어요. 네. 그런 제품도 좋아하고 사실 좋아하는 라면이 너무 많아서 장르별로 뭔가 이제 저한테 뭐 짜장라면 중에서 맛있는 걸 골라달라 이러면 제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국물이 있다, 네. 국물이 없다, 네. 뭐 차갑게 먹는다, 약간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네. 어떤 장르로 구분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소비자들이 분류하는 기준도 있고 또 업계에서 네. 이제 그분들이 판매량 같은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뭉뚱그려서 말해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짜장라면, 짜장라면, 뭐 짬뽕라면, 짬뽕라면, 비빔면, 뭐 예를 들면 또 저 뭐 칼국수 라면, 네. 뭐 부대찌개 라면, 김치 라면, 뭐 또 마라탕 라면, 최근에 마라가 유행해서 마라탕 라면, 뭐 매운 라면, 또 뭐 볶음면, 또 정말 엄청 먹어요. 뭐 치즈라면, 뭐 제가 지금 또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떠오르는데 여러 가지 정말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서 드시기도 하고 또 업계에서 그 판매량을 조사할 때 그 카테고리별로 조사를 해서 우리 제품이 이 정도로 잘 팔리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 또 단종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다양하네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엄청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네. 장르들을 또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취향은 약간 이제 네. 매운 라면 쪽이셨는데 완성도 면에서 이 라면이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라면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 특정 제품을 꼽기는 왜냐면 너무 잘 만든 라면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또 꼽기에는 어떤 라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좀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회사별로 이 라면 제조 기술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이게 생각보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품질 차이가 엄청 심하고 또 가격도 다릅니다. 규모의 경제가 돼야지 네. 가격이 네. 저렴해지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게 그분들이 뭐 실력이 떨어진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만들면 단가가 낮아지고 네. 그렇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지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이고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탑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 알만한 기업들 뭐 농심, 삼양, 오뚜기, 팔도, 뭐 풀무원, 하림 이런 기업들은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큰 기업 거 사 먹어야 되겠다. 근데 중소기업 거는 되게 특색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네. 채식 라면, 네. 그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네, 않은 네, 네. 비건 라면이나 네. 혹은 우리나라 원료인 쌀, 유기농 쌀로 만든 라면, 보리로 만든 라면, 또 예를 들면 스님들을 위한 라면, 뭐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라면 이런 라면들을 대기업에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에서는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적은 수요를 네, 위한 맞습니다. 그거는 그 맞춤형 수요를 위한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평이 좋아서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라면들도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좀 이제 네. 기술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사실 궁금해지는 네. 게 선생님만의 라면 특별 레시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네. 끓여 드세요. 이게 아마 이제 국물 라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일단 제가 라면 요리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있는데 바로 권장조리법을 제대로 지켜서 끓여 드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라면 조리법을 제대로 안 보고 끓여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라면의 권장 물량이 450ml부터 600ml까지 되게 다양해요. 네. 대부분은 500에서 550인데 네네네. 아까 그 제일 좋아하시는 라면 네네. 그 진한 라면 얘기하셔서 그 진라면 같은 경우 권장 물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냥 저는 막 끓이는. 그래 맞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진이요? 진 저 네. 알아요. 최근에 500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아는데. 오 이거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이거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 550ml였는데 네. 500으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물량을 체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생수. 500ml 생수병을 이용해서 네. 물량을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500으로 바뀌었는데 스프도 약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스프도 바뀌죠. 어. 당연히 그 물량에 따라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50ml의 차이 때문에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 근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라면, 신라면 같은 경우는 네. 550ml가 권장 물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라면이든 진라면이든 삼양라면이든 그냥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는 어떤 분은 550으로 맞추신 분은 신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고 또 지금 진라면 같은 경우 550에서 500으로 바뀌었는데 적게 좀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진라면이 더 맛있고 신라면은 너무 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계량컵을 이용해서 그 물량을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네. 또 조리 시간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너구리 같은 라면, 면발이 오동통한 라면 같은 경우는 오래 끓여야 되죠. 오래 끓여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라면 끓이시면 면이 설익은 느낌이 들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컵으로 물량을 측정하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꼭 권장 조리 시간까지 지켜서 드신다면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